삼성전자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은을 확보해야 반도체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은 가격이 얼마가 됐던 필사적으로 현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시중의 은 재고는 지금보다도 훨씬 줄어들어서 굉장한 은 파동이 예상되면서 동시에 은 가격 상승이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호익입니다. 오늘은 중국을 알아야 은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왜 중국을 알아야 은이 보인다 라고 말씀했냐면, 우선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틀 전에 상하이 은 시세 그래프인데, 그때 거의 81.99달러니까 굉장히 높았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위에 청색선이 상하이 시세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이는 회색선이 서구의 선물 가격이에요. 뉴욕 코맥스라거나 런던 장외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서구 가격인데,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항상 상하이 시세가 서구의 선물 가격 시세보다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상하이는 우리하고 시간대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상하이 시세를 확인하면 그게 그 다음 날 혹은 한 2, 3일 후에 서구의 시세가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코맥스 시세를 하루 정도 일찍 내다볼 수 있는 일종의 납치판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최근 금값이 한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 최대의 파생상품 거래소인 시카고 상품거래소, 즉 CME라고 부르죠. CME에서 한 달 사이에 2번이나 증거금을 인상했어요. 12월 초에는 한 10% 정도 올렸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또다시 13%를 올려서 도합 한 23% 정도의 증거금을 올렸는데, 증거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계약을 처음 맺고 개시할 때 내는 개시 증거금이 있어요. 이걸 이른바 위탁 증거금이라고도 하는데, 개시 증거금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걸 유지하기 위한 유지 증거금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다 올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올린 이유는 최근 들어와서 은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선물 시장은 기본적으로 마감일에 현물 인도가 원칙입니다. 근데 그간은 대부분 거의 98%의 투자자가 그거를 현물로 요구하지 않고 현금으로 청산을 하거나 아니면은 2월 롤 오버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현물 인도 요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CME가 이렇게 증거금을 올리니까 세계의 큰 거래소가 3군데가 있는데, 현물은 런던이 주도를 합니다. 그리고 선물은 뉴욕의 코맥스가 주도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큰 게 상하이 선물거래소인데, 상하이에는 거래소가 또 2개가 있어요. 상하이 금거래소가 있고 거기서 은도 거래합니다. 그 다음에 상하이 상품거래소에서 선물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기본적으로 중국은 현물 인도가 원칙이에요. 그리고 현물 인도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은 아시다시피 태양광 판넬 사업도 세계 최대고 전기차 산업도 세계 최대입니다. 그런데 은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이 두 곳이에요. 태양광 판넬하고 전기차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국은 대부분이 다 현물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물이 선물보다는 항상 이렇게 가격을 치고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왜 중국이 은 가격의 핵심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의 은 재련국이 중국입니다. 중국은 중국에서 생산해내는 은뿐만이 아니고 세계의 은을 들여다가 이 광석을 가지고 재련을 해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정련이라고도 하는데, 완성품을 만드는데 중국이 세계 최대 국가입니다. 그리고 그 완성국을 소비하는 소비국으로서도 세계 최대의 소비국이에요. 그러니까 현물 은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가장 많은 은을 생산하고 그 은을 산업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은은 산업용 수요가 60%가 넘어요.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은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ETF 같은 데 할당된 은이라거나 전문 시장에 할당된 은을 제외하면은 은은 장식 부품으로 쓰이는 수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생산국의 위치에서도 멕시코 다음에 세계 2위의 은 생산국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은에 대한 활동이 활발하게 돌아가는 나라가 중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최근에 와서는 은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미국과 런던으로부터 가져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는 미국이 선물 시장을 활용해서 은 가격 결정 주도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중국이 은 가격 결정의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사실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을 했냐면 뉴욕 코맥스 같은 경우에 이 선물 시장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가 은을 현물 요구를 하지 않고 청산이나 롤오버를 시켰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은에 대한 시각이 틀려지면서 현물 인도가 급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는 선물 시장을 악용해서 가격을 함부로 누를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비로소 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정상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 내에서 정년환급의 한 50% 내지 60%는 세계로 공급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자체의 산업용 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한 대에 보통 은이 한 20g 내지 큰 차인 경우에는 한 50g 이상 들어갑니다. 게다가 태양광 판넬도 그 판넬 한 장당 보통 금이 한 20g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 판넬 공급도 늘어나고 전기자동차 공급도 늘어나면서 이제는 중국에서 쓸 은조차 버거운 편이기 때문에 해외 공급을 중단하고 대부분을 중국 내수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개월간 은 가격이 굉장히 많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구조 변화가 오늘 제 강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떻게 은산업이 지금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지, 그게 가격이 어떻게 연동되는지가 오늘의 내용이니까 주목하셔가지고 잘 파악해 보기로 하죠. 자,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세계 주요 은 생산국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세계 최대의 은 생산국은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세 번째가 페루입니다. 과거에는 페루와 볼리비아 쪽이 가장 큰 은 생산국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벌써 몇백 년을 이렇게 파내다 보니까 그쪽은 이제 점점 은이 좀 고갈돼 가는 그런 형국이고, 현대 들어와서 가장 많은 은광산을 갖고 은을 생산하는 나라는 멕시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이고, 다른 여타 국가들은 그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세 나라의 생산 동향을 살피면은 연간 생산 추이를 알 수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은은 생산이 근소하나마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은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은 생산도 거기에 비례해서 많이 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은은 그렇지 못한 게 은광석 자체에서 나오는 은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건 한 4분의 1뿐이 안 되고, 일반적인 은들은 다른 광석을 재련할 적에 따라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연이나 납을 재련할 적에 부산물로 따라 나오는 게 은이고, 구리를 재련할 때 또한 따라 나올 뿐만 아니라 금을 재련할 때도 은이 따라 나옵니다. 이런 부산물로 생산되는 게 전체 은 생산의 75%나 돼요. 그 4분의 3이 부산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은 가격이 오른다고 해서 구리나 아연이나 금 가격이 오르지 않는 한 이 생산량은 크게 늘지 않습니다. 은은 대부분 부산물로 생산되기 때문에 이렇게 수요 측면 혹은 가격 측면에서 가격이 급등한다 하더라도 공급은 거기에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중의 재고가 감소하는 속도가 지금 빠릅니다. 자그마치 지난 5년 동안 계속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질러 왔기 때문에 시중의 재고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줄어든 양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세계 1년 생산량보다도 더 커요. 한 8억 온수 이상이 줄어들었는데 은의 1년 생산량이 한 8억 온수 정도 됩니다. 그리고 2차 기존 활용품에서 예를 들어서 폐전자 같은 데에서 추출하는 2차 활용이 한 20% 정도 돼요. 그러니까 2차 활용이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전자제품이나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중요한 곳에는 금과 은이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금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이거는 회수를 하는데 경제성이 있어요. 그래서 금이 들어간 가전제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거를 대부분 회수를 하는데 그때 딸려 나오는 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은 전체 생산량의 지금 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광산에서 생산되는 게 한 8억 온수 정도 되고 이렇게 2차 추출물이 한 2억 온수 정도 돼서 총 공급량은 연간 한 10억 온수 정도 돼요. 그런데 소비량이 보통 11억 온수나 12억 온수 정도 돼서 1년에 한 평균 1억 5천만 온수 정도가 모자릅니다. 그러니까 그 모자른 것만큼을 시중 재고에서 갖다 쓰기 때문에 시중 재고가 계속해서 줄어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국가들이 이 은의 재고 고갈 속도가 너무 빨라지는 것에 대한 불안을 느끼기 시작해서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지난 11월 달에 은을 핵심 광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주요한 강물들, 히토류래거나 텅스텐이나 마그네슘 같은 거를 국가가 통제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은도 중국 정부가 통제를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 그간은 수출 쿼타제였는데 이제 수출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국영기업이 아니면 민간기업들은 수출을 할 수 없게 만들었어요. 즉 국가가 일일이 다 통제하고 허가하겠다는 건데 이걸 사실 좀 더 들여다보면 해외 반출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내수에 쓸 은도 모자라기 때문에 수출 금지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사실상의 수출 금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계 은 가격 상승에 큰 동력이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중국의 은 소비 구조를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세계 최대의 태양광 패널 생산국이 중국인데 태양광 패널에는 은 가루를 이걸 은분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판넬 밑에다 이렇게 분칠하듯이 쭉 바릅니다. 이거를 페이스트라고 부르는데 이 페이스트를 발라서 태양광에 빛이 들어오면 그게 전기로 전환하는 걸 빠르게 일으켜줘요. 일반적인 곳에는 사실은 구리 페이스트 같은 걸 바르면 되는데 고급 제품으로 갈수록 즉 전기를 빨리 그리고 열의 전도율을 빨리 활용하고 싶은 제품에는 은이 쓰입니다. 그건 아시겠지만 은이 지구상의 금속 중에서 전기 전도성과 열 전동성이 가장 탁월합니다. 어떤 다른 제품도 은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전기 전선은 우리가 구리를 활용하지만 전기를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적에는 은선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차에서도 마찬가지. 전기차 같은 것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0.001초라도 더 빠른 은을 통해서 전기를 보내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전기차에서 은의 용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는 배터리에서도 은이 많이 쓰이는데 특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전고체 배터리, 즉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배터리가 과열이 되면 이게 폭발을 하면서 화재로 연동되는 수가 많은데 그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폭발 위험이 없고 과열되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고체 상태로 만드는 고체 상태의 그 벽을 갖고 있는 그런 배터리인데 여기에 특히 은이 많이 쓰입니다.
이 은을 활용하면은 화재가 발생한다거나 고열이 발생하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안전한데, 이게 2027년서부터 상용화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삼성 SDI나 세계 주요 배터리 업체들이 최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이 전고체 배터리에 은이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어떤 분석에 의하면 차 한 대 만드는데 은이 약 1kg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지금 전기차, 특히 전고체 배터리 부분에 은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은 가격 상승의 큰 하나의 또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급 반도체로 갈수록, 즉 5나노 이하의 반도체를 만드는 데는 여기에 은선이 많이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산업용 은이 고급 제품으로 갈수록, 그리고 이 전기 문명의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많이 들어가는데, 이 산업 구조를 가장 크고 활발하게 갖고 가는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세계에서 은을 산업용으로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은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은을 사용하는 기업들은 어떻게 하든지 은을 절감시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나 전기차나 태양광 패널에 어떻게 하면 은을 조금 집어넣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지 여러 가지 기술적인 개발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런 기술 개발에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대체제로서의 금속을 찾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그런 기술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수요의 증가폭이 그거보다 훨씬 빠르게 크게 일어나고 있어서, 그런 기술 개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은 사용량을 줄이기는 어렵다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은 절감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은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에 관련한 정책 전환이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은을 재련해서 수출하고 자국 내 생산에 쓰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내수에서 쓰이는 은의 물량이 늘어나면서 은을 확보를 하는 게 앞으로 커나갈 태양광 산업, 전기차 산업, 반도체 산업에 이게 필수 전략 물자라고 인식을 하면서 생산되는 은을 모두 국내로 흡수하는 정책을 쓰는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에는 은을 재련을 해서 수출하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그 은들을 대부분 국내 산업에 갖다 쓰면서 더 이상 은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게 기본적으로 중국의 방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몇 개월간 은 가격의 상승이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사실 오랜 기간 동안 온스당 20불 내지 30불 내외에서 굉장히 저평가된 은이었는데, 선물 시장에서 현물 인도 요구가 급증을 하면서 이게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국이 이제는 재련된 은을 세계에 공급하지 않고 중국 내수산업에 다 쓰는 통에 현물이 말라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30달러에서 최근 몇 달 사이에 한 80달러까지 거의 한 170% 이상의 가격이 이제 폭등한, 그 이면에는 이런 중국의 정책 전환이 가장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기본적인 정책이 중국 제조 2025라는 정책이 있었는데, 이 정책의 기본적인 핵심 전략은 모든 핵심 공정을 국산화하겠다는 전략이고, 그 다음에 첨단 제조산업에 은 사용이 늘어날 뿐이 없는, 즉 중국으로서는 그린 에너지 사업, 전기차 산업, 반도체 자력 생산 산업, 이런 게 중국의 기본적인 전략 산업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같이 은 수요를 구조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산업들이에요. 이런 게 국가 전략하고 맞물려 가지고 구조적으로 은 사용이 늘어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은 생산과 수요의 격차가 2021년서부터 5년 동안 계속 늘어났는데, 근데 중국은 오히려 2020년서부터, 즉 세계의 은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그 1년 전서부터 중국의 은 재고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중국이 갖고 있는 은 재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1000톤도 안 될 정도로 은 재고가 굉장히 빡빡하고, 이 1000톤 자체도 이미 다른 데 다 예약되거나 할당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용돼서 쓸 수 있는 은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시장 전체가 그동안에 중국의 공급이 나름대로 완충 역할을 했는데, 이런 완충 잔치가 없어진 거예요. 굉장히 빠듯해진 겁니다. 이제는 은을 필수로 하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나 테슬라나 이런 기업들이 은을 확보해야 반도체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은 가격이 얼마가 됐던 필사적으로 현물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십억 달러의 공장이 스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이들이 현물을 사들이는데, 과거에는 어느 정도 시장에 현물이 유통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는 미리 확보를 해놓지 못하면 그 회사들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기업들의 사재기까지 가속화되면서 현물 시장을 빠르게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지난 10년간 은의 공급과 수요입니다. 오렌지색이 수요를 나타내고 청색이 공급인데, 공급은 매년 거의 일정해요. 거기에 반해서 수요는 지난 5년간 많이 늘어났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년간 모자른 공급의 양이 1년치 생산량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이렇게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게 지금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되면 시중의 은 재고는 지금보다도 훨씬 줄어들어서 굉장한 은 파동이 예상되면서 동시에 은 가격 상승이 예사롭지 않을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는 중국의 은 재고량입니다. 2020년 한 5,000톤 이상이었던 중국의 은 재고가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알듯이 10년 내 최저치를 마크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1000톤이 안 됩니다. 자그마치 지난 5년 사이에 5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는 이게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 거예요. 지금 이런 추세라면 5년 전에 5,000톤이었는데 지금 5년 사이에 그러니까 매년 1,000톤 이상의 은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900톤 정도 갖고 있을 텐데, 그나마 900톤이 가용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할당돼서 배정이 끝난 은들이 대부분이고, 이미 중국도 시중에 가용 은은 이제는 굉장히 부족한 타이트한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게 은 가격의 급등을 이끌 요인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 905톤 정도 갖고 있네요. 이게 10년 만에 최저 수준인데, 지난 1년 사이에만 그 사이에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매년 지금 1,000톤씩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추세로 나가면은 내년 정도 되면은 중국의 실물은이 바닥이 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이 재고에는 통계상 재고가 있고 기능적인 재고가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통계상에는 아직 905톤이 남아있더라도 이게 대부분 할당되거나 다른 용도로 이미 배정이 끝난 거기 때문에 실제로 갖다 쓸 재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